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네트워크에서 HTTP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HTTP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왜 사용하는지에 대한 것을 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HTTP에서 리퀘스트 메시지라고 하는 메시지 포맷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서버에서 보내주는 리스판스 메시지라고 하는 메시지 포맷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왜 HTTP를 사용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리퀘스트 메시지는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지 그 구조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리스판스 메시지. 리스판스 메시지라는 건 서버에서 처리해서 다시 내려주는 메시지인데요. 리스판스 메시지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한 것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 HTTP는 네트워크에서 소켓을 기반으로 해서 그 위쪽에다가 이제 프로토콜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월드와이드 앱이라고 하는 곳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프로토콜입니다. 자, HTTP라고 하는 거는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인데요. 여러분 하이퍼텍스트라고 하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죠? 어디서 들어보셨죠? 네, HTML이라는 용어에서 들어보셨죠? HTML 이게 뭐죠?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마크업 랭귀지는 뒤에 가서 이제 XML이나 이거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하이퍼텍스트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하이퍼텍스트라는 건 뭐냐면, 문서 안에 다른 문서로 갈 수 있는 링크를 가지고 있는 문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하이퍼텍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하이퍼텍스트를 트랜스퍼 프로토콜, 즉 주고받는 이러한 규격. 이걸 갖다 우리가 뭐냐면 HTTP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웹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이 프로토콜이 소켓으로 통신하는 그 위쪽에 구성되어 있는 이런 프로토콜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소켓 통신을 하면 될 걸 왜 이런 HTTP 통신을 할까요? 우선 이제 그거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소켓 통신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것들을 처리를 해주셔야 되죠. 앞에서 그냥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까지 굉장히 쉬웠는데요.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 외에도요, 에러가 발생했어요. 그럼 에러 처리해 주셔야겠죠? 그럼 에러를 갖다 내가 어떻게 내려보낼지 그런 규칙을 정하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가 동시 접속을 했어요. 동시 접속을 많이 해가지고 더 이상 접속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접속 처리를 못 해주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도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처리들을 하기에는 너무 배보다 배꼽이 큰 거죠. 그냥 간단하게 내가 에코 메시지 하나 보내면 끝날 거를 에코 메시지 받아가지고 에코 메시지 못 보낼 때는 어떻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에코 메시지 요청을 내가 많아지면 어떻게 할 거고, 뭐 기타 등등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규격을 다 만들어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놓으면 그 다음에 생기는 문제가 뭐죠? 호환성이라는 문제가 생기죠. 다른 데서도 그걸 사용하려고 하면 그 규격을 그대로 다시 구현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매번 내가 앱을 개발할 때마다 해당 프로토콜을 다 구현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좀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즉 TCP/IP 단 위에 소켓으로 그냥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냥 단순하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이 위에 어떤 규칙을 만들어 놓고요. 이 규칙을 가지고 주고받게 함으로써 좀 더 확장성이나 이런 것들이 좋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HTTP라고 하는 겁니다. HTTP는요, 기본적으로 비연결성 동작을 한다고 해요. 비연결성 동작이라는 건 뭐냐면,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서버가 있어요. 그럼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요청을 해요. 커넥션 요청을 했죠. 그럼 이제 통신할 수 있는 정보를 주고받아서 클라이언트와 서버에 이제 소켓이 하나 생겼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아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클라이언트가 있으면 또 다른 클라이언트 서버랑 또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연결을 딱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소켓들을 계속 서버가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있게 되면 얘들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원을 계속 점유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얘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트라는 건데, 이 포트는 기본 크기가 2바이트. 2바이트다 보니까 한 64,000개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점이 되는 거 빠지고 기타 등등 이런 거 다 빠지고 나면 쓸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비용이 상당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접속을 요청하면 처리할 거 처리하고 나서 접속을 이제 끊어버리는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 비연결성 동작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는 리퀘스트 메시지를 보내면 리스판스 메시지가 리스판스 메시지 처리한 다음에 리스판스 메시지라는 형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HTTP를 이제 많이 쓰는 이유가 있어요. HTTP를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일단 프로토콜이 쉽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HTTP를 많이 오픈소스로 구현들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직접 다 구현하지 않고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데이터 통신을 할 때 소켓을 가지고 날로 통신하는 것보다는 HTTP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통신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HTTP의 URL 스킴, 이제 스킴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스킴이라는 건 뒤에 가서 이제 URL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스킴이라는 건 여러분 앞에 http:// 뭐 이렇게 나올 때 앞에 http 있죠? 이건 우리가 이제 스킴 또는 프로토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프로토콜 또는 스킴으로 HTTP를 사용을 합니다. 자, HTTP의 데이터 전송 방식을 보면요. 이렇게 리퀘스트 메시지를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전송을 하고요. 서버가 이제 이렇게 들어온 리퀘스트 메시지 내용을 쭉 보고요. 저희가 이제 어떻게 처리하면 된다라는 걸 처리를 한 다음에 어떤 리스판스 메시지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내려보냅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HTTP에서 리퀘스트 메시지를 딱 보내고 나서요. 리스판스 메시지를 받을 때까지 이때 뭐 리퀘스트 메시지 받은 다음에 리턴하는 게 아니고요. 이때까지 기다려요. 데이터가 오기를. 앞에서 우리가 소켓을 가지고 처리할 때 소켓에서 클라이언트 쪽에서 데이터를 라이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리드 해가지고 데이터가 보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여기를 갖다가 동기 방식, 즉 싱크 방식으로 어싱크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싱크 방식으로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읽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TTP는요. 데이터를 요청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데이터를 내가 읽는 형태로 해서 데이터가 읽혀집니다. 자, 이제 HTTP 리퀘스트 메시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 리퀘스트 메시지의 기본 구조는요, 앞에 메소드라는 게 오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 그 다음에 URL. URL은 뭐 앞에 http:// 뭐 www.google.com 뭐 이런 거는 제하고요. 그 뒤에 부분에 대한 정보가 여기 URL에 와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이스가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냐면 버전. HTTP 버전은 1.0과 1.1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전 정보가 이렇게 적혀요. 그 다음에 CR, LF 해가지고 엔터 그냥 엔터 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헤더의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콜론, 그 다음에 헤더의 값, 그 다음에 CRLF 헤더까지 쭉 넣다가요.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엔터가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CRLF.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body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헤더 밸류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헤더 라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리퀘스트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앞에 리퀘스트 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헤더 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엔터키 다음에 body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 예를 보면요. 여기 보시면 포스트라고 하는 메소드, 포스트라는 메소드를 쓰고요. 그 다음에 URL은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버전은 HTTP 1.1을 쓴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유저 에이전트부터 시작해서 커넥션까지 이런 것들은 이런 식의 정보들을 쭉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엔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실제 내가 서버로 보낼 내용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헤더라고 하는 게요. HTTP 리퀘스트에서 헤더라고 하는 정보는요. 어떤 정보냐면 내가 서버로 무언가를 요청을 할 거예요. 근데 서버에서 응답을 나한테 내려보낼 때요. 그 응답은 어떤 형태로 주었으면 좋겠다 라든지 그 다음에 내가 보내는 이 내용들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다 라든지 그 다음에 나는 안드로이드에서 동작하는 애야, 안드로이드의 클라이언트야, 또는 나는 PC에서 돌아가는 거야, 윈도우에서 돌아가는 거야, 뭐 이런 나에 대한 정보
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버에 전송할 때 사용하는 게 여기 있는 헤더 라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자, 이제 메소드부터 좀 알아볼까요? 메소드. HTTP에서 맨 앞에 나오는 메소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메소드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데이터를 어떻게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는 리퀘스트 메소드입니다. 나는 데이터를 가져올 거야. get.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이 URL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get을 설정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body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body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post. post는 어떤 뜻이냐면요. 내가 보내는 request body로 보내는 데이터를 처리해줘.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무슨 뜻이냐면 insert 또는 update 뭐 이런 의미가 돼요. 데이터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래서 서버에 내용을 업데이트할 때 주로 많이 씁니다. 다음에 이제 put 하면 해당하는 URL로 데이터를 저장하겠어. 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delete 하면 해당하는 URL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해줘. 뭐 이런 뜻이고요. head라고 하면요. 내가 요청하는 거에 다른 정보 말고 헤더 정보만 보내줘봐. body는 보내지 않아도 되는데 헤더 정보가 내가 필요하니까 헤더 정보만 보내줘가 이제 head라고 하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trace, option, connect라고 하는 이런 정보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request method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데이터를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서버에 요청을 보낼 때 그런 방식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request header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request header라고 하면 이제 데이터를 처리를 할 건데 어떻게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request header입니다. 자,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까요? 첫 번째 이제 accept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네요. accept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서버에 요청을 했어요. 나 이거 음악 리스트 좀 내놔봐. 음악 리스트 좀 전달해 주세요. 뭐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버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리스트를 내려줄 거예요. 근데 그 데이터를 갖다가 그냥 뭐 1번은 뭐고 2번은 뭐고 3번은 뭐고 4번은 뭐고 막 그냥 이렇게 내려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어떻게 1번인지 순서가 뭔지 제목이 뭔지 그 다음 그 아티스트가 누군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낼 때 나는 데이터를 어떤 형식으로 보낼 거야 라고 해서 형식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한 데이터의 형식을 뭐라고 하냐면 컨텐트 타입이라고 합니다. 컨텐트 타입. 그래서 내가 받고 싶은 데이터의 컨텐트 타입 이런 것들을 지정해서 내려받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 accept하고 text plain 이렇게 써 있는데요. 얘는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냥 일반 텍스트로 되어 있는 데이터로 받을 거야. 뭐 이런 뜻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이제 application JSON이라든지 application XML 뭐 이런 형태의 데이터들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accept character set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accept character set.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데이터를 받는데 이제 문자예요, 문자. 문자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제 가나다 이렇게 쓰는데요. 우리는 가나다라고 쓰지만 컴퓨터는 이 가나다를 뭐라고 인식하냐면 코드로 인식하는 거죠. 코드로. 뭐 OX, 뭐 예를 들면 A0, B1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가를. 그러면 A0, B1은 이를 어떻게 우리가 가라고 인식을 할까요? 여기 뭔가 테이블이 있는 거죠. 테이블이 있어서 요거는 가라는 문자야 라고 하는 그런 테이블이 있는 거예요. 이런 테이블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 아스키라는 거잖아요. 아스키. 아스키라는 게 뭐 아스키 코드 뭐 이렇게 들어보셨죠? 아스키 코드라는 게 뭐 A라고 하면 얘는 65. 코드값 65는 A라는 문자를 나타내는 그런 값이야 라고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문자 같은 것들은 이 문자는 어떤 코드값이 가를 나타내고 어떤 코드값이 나를 나타내고 어떤 코드값이 다를 나타내고 이런 거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캐릭터 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캐릭터 셋은 뭐니까 뭐 여기 UTF-8이라는 캐릭터 셋을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문자를 이 형태로 내려줘 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코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인코딩은 뭐냐면 데이터를 갖다 내가 서버에서 내려받을 때 그냥 쭉 해서 원래 데이터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엄청 데이터가 커질 수도 있죠. 근데 그걸 갖다 내가 작게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압축 같은 걸 해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형태로 데이터를 받겠어. 데이터를 네가 보낼 때 그냥 일반 데이터로 보내. 아니면 gzip이라는 거로 압축해서 보내. 그렇게 압축해서 보낸 걸 난 쓸 수 있어. 뭐 디플레이트라는 형식으로 보내면 나는 그걸 갖다가 내가 쓸 수가 있어. 뭐 이렇게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보낼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하는 걸 이제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랭귀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브라우저를 가지고서 예를 들면 구글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구글 사이트 들어갔더니 한글로 나오네요.
구글 서버가 천재라서 한글로 보여줄까요?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 브라우저에서요. 어떻게 하냐면 accept language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로케이를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로케이를. 한글 같은 경우에는 KO, 예, 우리나라 쓰니까 KR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글을 처리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한글로 된 메시지를 보내줘. 라고 이렇게 하면 서버가 accept language가 KO, KR이구나. 그럼 한글로 된 데이터를 내려줘야지. 그러고서 한글로 내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accept range라고 하는 게 있는데 accept range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어받기 할 때 내가 어디까지 받았으니까 그 이후로 내가 데이터를 받을 거야. 근데 그 데이터 내가 나타내는 거는 바이트로 이렇게 내려주면 돼. 해가지고 accept range 내가 이어받기 할 데이터의 바이트는 어떻게 돼?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결 방식 이건 앞에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HTTP라는 게 커넥션 리스라고 그랬죠. 근데 반드시 커넥션을 유지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keep alive라고 하는 속성을 지정해가지고 연결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해가지고 서버가 무조건 그 요청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고요. 서버 쪽에서 연결을 유지할 수 있으면 유지를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커넥션 클로즈드 해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클로즈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쿠키라고 하는 정보가 있는데요. 이 쿠키는 서버에서 로그인을 했어요. 그럼 로그인 정보를 갖다가 클라이언트로 내려보내겠죠? 네. 로그인을 성공하고 나면 다음에 접속했을 때 커넥션이 있으니까 어떻게 다시 로그인 됐다는 거 알겠어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클라이언트의 서버가 특정한 정보를 내려보냅니다. 그럼 서버는 어떻게 하냐면 그 정보를 다시 클라이언트는 다시 그 정보를 서버로 다시 보내요. 이렇게 보내는 정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쿠키라고 불러요. 쿠키인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보내는 데이터의 크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컨텐츠 랭스라고 해서 내가 보내는 데이터는 348바이트야 라고 해서 이런 정보들을 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보내는 데이터의 타입 여기 보면 이제 컨텐트 타입 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 XWWW 폼 URL encoded라는 형식으로 나는 데이터를 보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if modify since라고 하는 게 있는데 if modify since는요 이전에 내가 데이터를 한번 받았어요. 예를 들어 앞에서 얘기했듯이 뭐 1에서 100등까지의 음악 차트 정보를 받았어요. 그러면 1에서 100등까지 음악 차트 정보를 생성한 날짜가 언제다 라고 해서 서버에 내려줬어요. 그러면 내가 받은 데이터는 요때 네가 생성한 데이터야 라고 해가지고 서버에게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서버는 만약에 이거보다 새로운 업데이트된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내려주겠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네가 갖고 있는 게 최신이니까 그걸 써!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응답번호가 뭐냐면 304라고 하는 응답번호로 보내줘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보내준 데이터를 재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메커니즘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시간 내가 이전에 갖고 있던 데이터를 설정할 수 있는 시간을 설정하는 게 이제 if modify since라고 하는 이런 헤더고요. 그 다음에 이제 range는 이어받기 할 때 어디부터 나는 데이터를 받을 거야 라고 해서 내가 받을 데이터의 위치 이걸 지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저 에이전트라는 게 있는데 유저 에이전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핸드폰에서 네이버를 접속하면 모바일 사이트가 뜨고요. 그 다음에 PC에서 접속하면 PC 사이트가 뜨죠. 그걸 어떻게 핸드폰이 그 서버가 알까요? 핸드폰인지 PC인지. 그걸 아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는 유저 에이전트예요. 유저 에이전트는 뭐냐면 클라이언트가 나는 클라이언트 어떤 클라이언트입니다 라고 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유저 에이전트 안에 안드로이드라는 이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 뭐 이런 이름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를 보고서 얘가 안드로이드 단말에서 온 건지 아니면 아이폰 단말에서 온 건지 아니면 PC에서 온 건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그 정보들을 내려줄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오소라이제이션은 내가 이제 인증을 받았어요. 서버로부터 인증을 받았어요. 이제 OAuth라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인증을 받았을 때 그 인증 정보 나는 이렇게 인증을 했으니까 요 인증 정보가 이거야 해서 그 승인된 그 정보를 담아서 보내는 게 이제 오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정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버에다가 내가 정보를 요청을 했어요. 그럼 이제 서버가 그걸 가지고 열심히 처리를 할 거고요. 처리한 결과를 어떻게 내려주냐면 리스판스 메시지라고 하는 형태로 내려주게 됩니다. 자, 리스판스 메시지 형태를 좀 볼까요? 리스판스 메시지 형태도 딱 보니까 리퀘스트 메시지랑 굉장히 비슷하네요. 리퀘스트 메시지랑 굉장히 비슷하네요. 첫 번째는요, 뭐가 오냐면 버전.
서버가 내려주는 프로토콜, HTTP 프로토콜의 버전이 옵니다. 1.1 또는 뭐 1.0 이런 버전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백이 오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 코드라고 하는 게 오는데 이 스테이터스 코드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404 나파운드라든지 500 인터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신 적 있죠?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됐다라는 처리 결과를 나타내는 게 여기 있는 스테이터스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이스가 오고요. 그 다음에 404는 여기고요. 그 다음에 not found라는 메시지 있죠? 그 메시지는 뭐냐면 여기 오는 게 이제 메시지인 거예요. 자, 뭐 대표적인 게 205K, 404 not found, 500 internal error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라인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리스판스 헤더라고 하는 것이 옵니다. 그 다음에 리스판스 헤더 다음엔 똑같이 엔터가 오고요. 그 다음에 서버에서 보내주는 바디 데이터가 이렇게 오는 거죠. 예제를 보면 여기 보면 HTTP 1.1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0, 그 다음에 OK, 그 다음에 헤더들이 쭉 나오다가 엔터, 그 다음에 이제 서버로 보낸 데이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리스판스 코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볼까요? 리스판스 코드는요, 첫 번째 이제 100번 코드가 있는데 100번 코드는 잘 사용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으로 시작하는 코드들이 있어요. 200 보니까 뭐예요? 성공. 그 다음에 뭐 200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처리들, 그 다음에 206 이어받기 성공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00번 때는 뭐냐면 컨텐츠를 제대로 내려줬을 때 서버가 처리를 성공했고 컨텐츠를 제대로 내려줬을 땐 200이라고 하는 코드가 내려오게 돼요. 200번 때 코드가. 그 다음에 이제 300번 때 코드가 있는데요. 300번 때 코드는 내가 데이터가 서버가 제공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제공하는 다른 데서 제공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다른 곳에 찾아가야 되면 이제 300번 때 코드가 옵니다. 그래서 300번에 보면요. 데이터가 다른 데로 이동했어요. 영구 이동 해가지고 이동했다. 이런 뜻이 이런 형태도 오고요. 그 다음에 304 이건 뭐냐면 아까 앞에서 얘기 드렸죠. 네가 데이터를 보냈을 때 이거의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if modify since 해가지고 그럼 그 정보 가지고 내가 확인해 봤더니 나 변한 게 없어. 그러니까 네가 기존에 갖고 있는 거 그냥 써. 수정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써. 이런 게 뭐냐면 이제 30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00번 때는 뭐 내가 있는 것을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데이터를 획득해라 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300번 때로 이렇게 응답을 주고요. 그 다음에 400번 때는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잘못한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뭐 대표적인 게 뭐 400번 배드 리퀘스트라고 하는데요. 배드 리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나는 A, B, C라는 정보를 넘겨받아야 되는데 네가 A, B밖에 안 줬어. 뭐 이러면 너 배드 리퀘스트 잘못 요청했어. 또는 이거 로그인하고 접근해야 되는데 로그인 없이 접근했어요. 그러면 forbidden. 뭐 이렇게 해가지고 403 forbidden. 권한 없음 forbidden. 그 다음에 URL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문서를 찾을 수 없음. 뭐 이런 것처럼 클라이언트가 잘못된 정보를 올렸을 때는 400번 때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0번 때가 있어요. 이제 쭉 400번 때 에러 값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0번 때는 뭐냐면 서버에서 처리하다 처리를 실패하거나 또는 서버에서 현재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 500번 때 에러를 내줍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DB 접근하다가 DB 서버 에러가 났어요. 그러면 500 인터널 에러 뭐 이렇게 내려주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보통 많이 쓰는 게 이제 503 not available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게 100명까지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101번째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럼 101번째 사람한테 어떻게 하냐면 not available 지금 쓸 수 없으니까요. 나중에 다시 접속해 주세요. 라고 해서 하는 게 이제 503이라고 하는 에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 값을 보면 서버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값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리스판스 헤더는 어떤 정보가 있을까요? 뭐 첫 번째는 커넥션 내가 처리를 했고요. 그 처리 결과 이제 커넥션을 계속 유지할 거냐 말 거냐. 앞에는 이제 keep alive가 있었는데요. 나는 소켓을 끊을 거야. 그럼 이제 close 이렇게 내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코딩 방식. 앞에서 accept 인코딩 했었죠. 그래서 인코딩 방식은 어떻게 내렸어? 컨텐츠 인코딩 방식은. 그 다음에 랭귀지. 그래서 나는 KO, KR로 내릴 거야. 뭐 이런 랭귀지. 그 다음에 컨텐츠, 랭스. 데이터의 길이는 얼마야? 그 다음에 이어받기를 했을 때 컨텐츠, 레인지. 자, 바이트로 돼 있고 전체는 요 크기인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내려가는 거야. 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뭐 이어받기. 그 다음에 컨텐츠 타임. 내가 내려준 데이터는 10
text/html, 즉 HTML 데이터인데 얘의 캐릭터 셋은 UTF-8이야. 네. 캐릭터 셋을 나타내는 정보는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컨텐트 타입 안에 세미콜론하고 컨텐트 타입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REST modified라고 해서요, 내가 지금 내려주는 데이터는 이때 만들어진 데이터야 라고 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다음에 요청할 때 어떻게 해요? if modify since 해가지고 요 시간을 넣어서 요청하면 그 다음에 서버가 새로 생성됐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까 300번대 데이터 중에서 나한테 웃지 말고 다른 데서 얻어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른 데서 얻어 할 때 이제 로케이션에서 리다이렉트 주소를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주소로부터 다시 얻도록 데이터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제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거고요. 리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데이터를 다시 요청해. 서버에 어떤 데이터를 요청할 때요, 예를 들면 채팅 같은 거를 HTTP로 옛날에 구현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 리플래시라는 걸 이용했어요. 리플래시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5초 다시 접속해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5초 후에 다시 접속해서 서버에 계속 새로운 메시지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했었는데, 그것처럼 얼마 후에 다시 해 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retry after라고 하는 거는 503 에러가 왔을 때, unavailable 이라고 하는 이런 503 에러가 왔을 때 사용하는 건데요. 120초 후에 다시 접속해봐. 현재는 지금 너무 처리하는 게 많아가지고 못 쓰니까 retry after 120 해가지고 120초 후에 다시 접속해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set cookie라고 하는 게 있는데, set cookie는 뭐냐면 서버가 로그인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그 정보를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나는 로그인 성공했고 그 로그인 성공한 정보 네가 내려준 게 이거야 라고 다시 보내줘야 되는데요. 그러게 서버 쪽에서 클라이언트한테 이 정보 앞으로 다시 나한테 보낼 때는 이거 정보 같이 끼워서 보내 라고 해서 보내주는 게 뭐냐면 set cookie라는 겁니다. set cookie라는 건 그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퍼 인코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트랜스퍼 인코딩은 어떤 거냐면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청크드예요. 청크드 같은 경우에는 언제 쓰는 거냐면, 내가 데이터를 갖다가 보낼 때 아까 바디에 넣어가지고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이 바디에 넣어가지고 보내는 방식을 할 때는 컨텐트 랭스가 얼마고 그 데이터가 내려간다 뭐 이렇게 가지고 보내거든요. 그런데 이 데이터가 엄청 커요. 엄청 크면 그걸 갖다가 한꺼번에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럼 그걸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제 끊어서 보내는 거죠. 그렇게 보내는 방법이 이제 청크드라고 하는데, 나는 데이터를 갖다가 청크드 방식으로 보낼 거야. 이런 것들을 선언하는 게 뭐냐면 트랜스퍼 인코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증 정보. 예를 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 로그인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authenticate라고 하는 거에다가 난 로그인이 필요하고 베이직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인증 정보를 넘겨줘 라고 하면 이제 요거에 대해서 authorization이라고 하는 것에다 인증 정보를 넘겨받아 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로그인 처리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HTTP에 대해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HTTP라는 거는 하이퍼텍스트를 주고받기 위한 규격으로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구현물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네트워크 통신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토콜입니다. 다음에 리퀘스트 헤더를 좀 살펴봤어요. HTTP 리퀘스트 헤더를 살펴봤더니 그 안에는 메소드가 있고요. 리퀘스트 메소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헤더가 있고 바디가 있습니다. 그 헤더 정보에는 클라이언트 정보라든지 데이터의 속성이라든지 내가 다시 받는 데이터는 어떤 형태로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정보를 헤더에 설정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판스 헤더에는요,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내려주는 데이터를 담는 게 리스판스 헤더고요. 거기에는 이제 어떤 처리 결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헤더 정보, 그 다음에 바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 HTTP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